거의 이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구체적인 게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사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2016년 3월 6일부터 싱가포르로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거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2월 20일부터 한 열흘 동안 사전 답사를 하고 내가 꿈꿔왔던 사업이 글로벌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회였는데 이 글로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만은 시작을 못했고 그 다음에 그 싱가포르부터 시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막함 또 용기도 필요했고 도전 정신도 저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둘째가라 서로 할 정도로 도전 정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날 싱가포르로 넘어가면서 현재 본부장인가 그때 그 싱가포르 가기 위해서 저는 이 센터를 위해 모든 사장님들도 생각하고 제 자신도 중요하지만 힘이 합쳐지지 않으면 이 글로벌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리더를 하신 분이 해외를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늘 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3개월부터 나가셔야 된다고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고 결국은 같이 싱가포르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저희 글로벌에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컨택을 아무도 모르는 데서 상가들 돌아다니면서 애터미를 알리고 영어 모릅니다. 저 사실 뭐 정말 영어 우리 옛날에 문법이나 알지 회화는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안 한 것이 뭐 후회보다는 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컨택도 하고 뭐 액션도 취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60명 정도를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입을 시켰는데 이제 제가 한 사람 만난 것은 스타벅스에서 그때도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일을 했다면 어떤 결과물이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렛대를 활용하는 법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중국어를 아는 형제 라인, 그 다음에 영어를 좀 아는, 그러니까 영어 쪽은 아니고 중국어를 아는 형제 라인에게 부탁을 해서 스타벅스에서 있었는데 그 3-4명이 그 회원들이 저보고 영업을 하라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한 사람이도 여기서 꼬실 수 있어 이렇게 고객들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좋다 해보겠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이제 작전을 짰죠. 전략적인 작전을 짜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제가 이제 테이블을 비우고 거기를 이제 자리를 한 4-5명이 앉는 자리에 제가 점유를 했어요. 그럼 제 자리죠. 근데 어느 부부가 오면서 이제 자리를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스타트였죠. 오는 거 보고 벌써는 저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저는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라고 앉고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지만은 결국 성공을 해서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하고 그 자리에서 유산균하고 약모액을 제가 이제 전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도 컨택하고 등록을 한 게 있었지만 이제 그 분이 저에게 첫 인연이었죠. 부부가. 그래서 그분들의 언니들이 말레이시아에 있기 때문에 화교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등록도 하고 또 그 말레이시아가 얼마 전 제가 인도네시아로 한 30-40명 모아놓은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를 출장을 가서 또 말레이시아 그 언니 인맥이 또 전파되는 그러한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제가 그러한 실행을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가서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 발사센터에 싱가포르 매출이 일어나겠습니까? 있는 분들도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파트너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글로벌인데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해? 근데 안 가고 싱가포르 파트너가 생겼잖아요. 그죠? 어느 누군가 내 자신이 그러한 글로벌로 도전 정신이 있다면 저는 뭐 팀장, 파트너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스스로가 갈 수 있다면 저는 회장님 말씀대로 가라 이거예요. 본인이 다 책임질 것 같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결과물과 과정들이 힘들면 우리가 서로 의논을 해서 돌출을 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도와가며 하는 것이 바로 또 재심협력의 그런 그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겪은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혼자 일을 하면요. 혼자 일을 하면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자금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혼자 단련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글로벌로 나가고 또 한국도 사실 글로벌이라는 것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꼭 그게 글로벌이 아니라 내 지역에 이동하는 것도 사실 글로벌이죠. 따지고 보면 제주도 가는 것도요. 다른 나라라고 표현해서 딱 글로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방향이 우리 로얄이나 단장님이나 또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님들이 뭐 베트남을 간다, 인도네시아에서 방을 잡고 이렇게 막 여러 라인들을 해서 혜택을 준다 이렇게 부럽죠. 하지만 우리가 한 번에 돈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을 때 그 조직이 그 각자로 봤을 때 단단할까요? 단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혜택은 많이 보고 새 학장은 분위기는 살 수도 있고 시장을 인도네시아다 그러면 장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부러움에만 갖고 있느냐? 그러나 거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누각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명이라는 부분이 다 투자를 했지만 그 중에서 거의 9분들은 돈만 버리고 로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글로벌로 나가면서 많은 것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발산센터는 이러한 장단점을 보완해서 좀 더 우리 사업자, 우리 사장님들이 좀 더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 저도 잘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 뭐 그러한 결과물을 봐서는 뭐 저도 만족을 합니다. 대회에서 나오는 포인트 보면은.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인도 시장 또 중국 시장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베트남 시장 이러한 시장들을 우리가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우리 팀들이 우리 발산센터의 본부장님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많이 하려고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리더가 강한 모습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팀으로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효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시장부터는 우리가 정말 팀으로 해야 된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죠? 거의 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해서 서로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토론의 문화가 우리가 정착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업자들도.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느끼는 바람에 그 본부장님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하고 또 해외 나가 계신 사장님들하고도 말씀을 몇 마디 이제 많이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얘기와 또 더 많은 실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숫자, 그 다음에 지금 내 이치 그러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나간다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제1단계 꿈과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정말 해준다면 사장님께서 쉽게 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저희가 안을 올려갖고 이제 요번에 이제 올린 팀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 그래서 박성녀 팀, 그 다음에 한경수 팀, 최정수 팀, 권용자, 김영숙, 이명철, 박정심 이렇게 뭐 팀이든 스폰서 그룹이든 라인이든 이렇게 해서 한 7분들이 올렸습니다. 뭐 카톡을 통해서 아니면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혹시 정보 전달을 못 들었거나 그러할 경우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본부장님이 이렇게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 움직이는 행선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차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확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왁구가 짜여있지 않은 그런 진행이지만은 이제
이제 옛날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일정을 13일 날 하노이 다낭에 도착합니다. 13일 밤에 도착하셔서 14일, 15일, 그 다음에 16일 오전 12시까지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이후에도 본인이 지금 이후에도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베트남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16일 날 1시 50분에 비행기를 출발해서 하노이로 가시게 됩니다. 하노이. 그래서 17일 하노이 3시 25분에 이제 출발해서 인천으로 오시는데 그 전에 하노이에는 16일 오후 4시부터 일정이